전 세계,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카페 스타벅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미국 기업이 단순히 아메리카노를 팔아서 돈을 버는 줄 아시죠? 틀렸습니다. 스타벅스의 진짜 정체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라 사실상 은행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처럼 사이렌 오더를 위해 앱에 충전하는 그 수만 원의 돈. 여러분은 그저 편리해서 쓴다고 생각하겠지만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스타벅스라는 기업에게 0% 금리로 심지어 담보도 없이 거액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커피 회사가 웬만한 시중 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규제 없는 금융제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누른 자동 충전 버튼이 경제적으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오늘은 당신의 지갑 속 돈이 어떻게 기업의 무기가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90%는 이 메커니즘의 피해자일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루틴, 바로 사이렌 오더부터 시작해볼까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습관적으로 스타벅스 앱을 켭니다. 왜냐고요? 매장에 가서 줄 서서 주문하는 건 한국 사람 성격에 안 맞거든요. 빨리빨리 주문하고 픽업대에서 바로 가져가야 하니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샷 추가.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팝업 창이 뜨죠. 잔액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10중 8구 자동 충전이나 일반 충전 버튼을 누릅니다. 4,500원만 딱 맞춰서 충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귀찮거든요. 보통은 3만원, 5만원, 여유 좀 있으면 10만원을 한 번에 넣습니다. 왜냐? 5만원 이상 자동 충전 설정해두면 별, 스타일을 더 주거든요. 무료 음료 쿠폰도 나오고 골드레벨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은 스타벅스가 쳐놓은 가장 정교한 심리 트릭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금 5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카드사에서 결제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거래가 끝난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사기극의 시작입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5만 원을 충전했을 때 여러분은 커피를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스타벅스 앱이라는 디지털 지갑에 숫자를 입력받은 것뿐이죠. 아직 커피 원두는 갈리지도 않았고 물은 끓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스타벅스라는 기업에게 여러분의 현금 5만 원을 맡겨둔 겁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은 스타벅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한 달 뒤에 갚을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친구를 믿고 기다려주겠죠. 이게 채권 관계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와 여러분의 관계는 훨씬 더 기이합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에게 수십만 원을 미리 주면서 이자를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담보? 당연히 없죠. 심지어 여러분은 이 돈을 현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직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커피라는 상품으로만 돌려받겠다는 약속. 그 얄은 신뢰 하나에 돈을 태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서류 준비하고 심사받고 이자 내고 난리를 쳐야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앱에 충전하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서 수조 원을 빌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이 메커니즘이 더 악질적으로, 아니 더 천재적으로 작동하는 곳입니다.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기프티콘 때문이죠.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가 보세요. 생일 때, 승진했을 때, 명절 때, 아니면 그냥 고맙다고 받은 스타벅스 쿠폰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플러스 케이크 세트. 이거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한국인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거의 제2의 화폐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프티콘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스타벅스에 돈을 미리 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쿠폰을 쓰기 전까지
그 돈은 스타벅스 계좌에 고스란히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빠서 혹은 까먹어서 아니면 매장이 멀어서 쿠폰을 쓰지 않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스타벅스는 그 돈을 마음대로 굴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선불 충전금, 프리페이드 스토어드 밸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무이자 영구 채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꿈의 자금 조달 방식이죠. 은행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더 주겠다고 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고객들에게 편하게 결제하세요. 별 하나 더 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면 고객들이 알아서 지갑을 열고 현금을 헌납하니까요. 여러분이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넣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라는 거대한 은행에 자금을 대주는 물주, 렌더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물주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당신이 5만 원을 충전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남은 4만 5천 원은요? 앱 속에 숫자로 남아있죠. 여러분은 돈 남았네. 나중에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바로 그 안심이 스타벅스가 노리는 포인트입니다. 그 남은 돈 잔액들. 10원, 500원, 1000원. 이게 한국의 2천만 경제활동 인구와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편의를 위해 선불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믿습니다. 지갑 꺼내기 귀찮으니까, 카드 긁기 귀찮으니까.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시간 동안 발생하는 가치를 포기한 거죠.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커피는 그저 핑계일 뿐이죠. 그들은 미리 받은 돈이라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그 안에 갇힌 현금의 수위를 조절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여러분이 텀블러를 사고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프리퀀시를 모으고 자동 충전을 설정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이 거대한 댐에 물을 채워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메커니즘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봤자 내 앱에 있는 몇만 원,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별거 아닌 돈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그리고 그 괴물이 진짜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규모인지 다음 장에서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단순히 커피값이 아까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주도권을 뺏기는 문제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스타벅스의 회계 장부를 까봤습니다. 이건 누구의 추측도 음모론도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스타벅스의 연차보고서, 즉 폼 10K에 적나라하게 박혀있는 팩트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타벅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뻔한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대차대조표의 부채 항목, 그 중에서도 아주 구석에 숨겨진 한 줄에 있습니다. 바로 스토어드 밸류 카드 라이빌리티, 한국말로 직역하면 선불 충전금 부채라는 항목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이렌 오더를 쓰려고 혹은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을 등록하려고 앱에 돈을 충전하는 순간 그 돈은 스타벅스 입장에서 빚이 됩니다. 왜냐고요? 돈은 받았는데 아직 커피를 안 줬으니까요. 회계상으로는 나중에 커피로 갚아야 할 의무, 즉 부채로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가장 최근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 항목에 찍힌 숫자는 약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를 오갑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하나로 무려 2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2조 4천억 원. 단순히 우와 많다 하고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한국의 금융현실과 비교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흔히 보는 저축은행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 상호저축은행은 120억 원에서 600억 원 정도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지방은행은 250억 원, 심지어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의 인가 기준도 1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앱 안에 잠자고 있는 돈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타벅스는 웬만한 지방은행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어지간한 핀테크 기업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모은 예치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그냥 커피값 명목으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플랫폼들이 사용자를 모으려고 마케팅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을 때 스타벅스는 그냥 예쁜 텀블러 하나 내놓고 충전하세요. 한마디면 조 단위의 현금이 꽂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돈의 성격입니다. 보통 은행에 2조 원이 예금으로 들어오면 은행은 덜덜 떱니다. 왜냐고요? 고객에게 이자를 줘야 하니까요. 2조 원에 대해 연삼에서 4%의 이자만 줘도 1년에 수백억 원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장부에 적힌 이 2조 4천억 원은 이자가 0원입니다. 단 1원도 고객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죠. 여러분은 이걸 선불금이라고 부르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걸 무이자 영구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고객들이 스타벅스라는 기업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심지어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2조 원이 넘는 거금을 빌려준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만약 어떤 기업이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이자는 0%고 원금 보장도 안 되고 인출도 안 되지만 대신 커피는 사 마실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면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만 떼어놓고 볼까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 단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간편결제 앱들, 배달 앱들의 선불금 규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1위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기프티콘 문화에 익숙하고 빨리빨리 결제하는 걸 좋아한다는 점을 스타벅스는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카카오톡 선물함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쿠폰들, 그게 다 합쳐지면 거대한 금융기관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증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스타벅스는 더 이상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커피는 거들 뿐, 본질은 현금을 끌어모으는 수신, 예금, 기능을 갖춘 유사은행입니다. 그것도 은행법의 규제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은행보다 더 알짜배기 장사를 하는 괴물 같은 은행이죠. 세계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고객이 아니라 이자 안 줘도 되는 물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 그 큰 돈을 갖고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걸 그냥 금고에 넣어두기만 할까? 절대 아니죠. 이 막대한 현금 2조 4천억 원이라는 실탄이 스타벅스의 손에 들어간 순간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여러분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죠. 그들이 이 공짜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알게 되면 아마 당장 앱을 켜서 환불 버튼을 찾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하는 그 순간 단순히 커피를 사 마실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방금 스타벅스라는 거대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조건으로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복잡한 서류를 내고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무엇보다 이자를 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그 이자가 꽤나 무겁게 느껴지죠. 반대로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어떤가요? 적금이나 예금에 가입하면 당연히 이자를 요구합니다. 내 돈을 너희가 굴리니까 그 대가로 이자를 내놓으라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여러분이 사이렌 오더를 쓰려고 혹은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등록하려고 앱에 5만 원, 10만 원을 충전해 두는 행위. 이건 회계적으로 봤을 때 명백히 여러분이 스타벅스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즉 펌 심계K 보고서를 뜯어보면 이 돈은 이연 수입, 디퍼러드 레버니이라는 항목으로 잡힙니다. 말이 좋아 이연 수익이지, 본질은 부채입니다. 스타벅스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커피로 갚아야 할 빚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빚에는 치명적인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율 0%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특혜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고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최소 4에서 5%, 신용도가 낮으면 그 이상의 이자를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빌린다면 그 이자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겠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다릅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고객들이
특히 빨리빨리 문화와 모바일 결제에 익숙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 돈을 꽂아줍니다. 제발 제 돈을 맡아주세요. 이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별이나 몇 개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금융업계에서는 이걸 플러트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돈을 맡긴 시점과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붕 떠있는 현금 흐름을 말하죠. 워런 버핏이 버크셔에서 웨이를 거대 제국으로 키운 비결도 바로 보험업에서 나오는 이 플로트였습니다. 고객들이 보험료를 먼저 내고 사고가 터져서 보험금을 타가기 전까지 그 막대한 현금을 공짜로 굴려서 투자를 한 겁니다. 스타벅스는 본질적으로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플로트를 사냥하는 핀테크 기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충전한 그 5만 원, 당장 오늘 다 쓰시나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한 달, 심지어 몇 달 동안 그 돈을 앱 속에 묵혀둡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 이 돈은 공짜 현금입니다.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붙고 채권을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이자로 빌려준 그 돈은 스타벅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들은 이 현금을 들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나갑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세권 사거리, 혹은 드라이브 스루, DT를 만들기 딱 좋은 지방의 요지들을 찾아다니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충전한 그 돈이 스타벅스가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되고 건물을 임대하는 보증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매장은 어디에 생길까요? 바로 여러분이 아끼던 동네 카페 혹은 은퇴한 부장님이 퇴직금을 털어 차린 프랜차이즈 카페 바로 옆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은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아 겨우겨우 가게를 엽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하지만 바로 옆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여러분이 공짜로 빌려준 돈, 즉 무이자 대출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0인 기업과 생존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쓰는 자영업자. 애초에 싸움이 될까요? 결국 여러분은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함으로써 여러분의 이웃이 운영하는 카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돈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히 커피 한 잔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스타벅스 앱에 묶여있는 전 세계의 선불 충전금을 합쳐서 하나의 은행을 만든다면 그 규모는 웬만한 미국의 중형은행이나 한국의 지방은행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은행도 예금주에게 이자를 한 푼도 안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스타벅스라는 이름에 규제 없는 은행만이 이런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행에는 0%의 우대 금리라도 더 받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스타벅스에는 수십만 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맡겨두는 걸까요? 스타벅스의 재무 보고서를 보면 이 이연 수익에서 파생되는 영업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는 기업의 혈관을 돌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물건을 팔기도 전에 현금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 제조업이나 일반 유통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대부분의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재고를 쌓아두고 팔고 나서도 외상값을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돈이 돌지 않아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커피 원두를 볶기도 전에, 컵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현금은 그들의 통장에 꽂혀 있습니다. 이 현금은 그들이 망할 수 없게 만드는 방패이자 끊임없이 경쟁자를 짓밟고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창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편리함 뒤에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도 완벽한 무이자 자금 조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아니 스마트폰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잔액들은 결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타벅스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 상권을 위협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돈을 공짜로 굴려서 얻은 이익, 즉 운용 수익은 고스란히 스타벅스 주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건 고작 유효기간이 있는 쿠폰 한 장, 혹은 생일날 주는 무료 음료 한 잔뿐이죠. 수조 원의 현금을 0% 금리로 조달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커피 향이 나는 금융기관이라고 불려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플로트의 바다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그리고 스타벅스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또 다른 검은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서랍 구석이나 지갑 깊숙한 곳을 한번 뒤져보세요. 예전에 선물 받았다가 애매하게 잔액이 남은 스타벅스 카드, 혹은 명절 때 회사에서 받았는데 등록조차 안 한 플라스틱 카드, 분명 하나쯤은 나오실 겁니다. 잔액이 500원, 1000원 남았는데 이걸 쓰자니 돈을 더 충전해야 하고 환불받자니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방치해둔 그 돈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짤짤이를 보면서 에이, 껌값도 안 되는데 그냥 두지 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이 버려진 돈은 단순한 자투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 순도 100%의 현금이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브레이키지, 한국말로는 낙전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고객이 돈을 미리 냈지만 영원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죠.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500원,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해서 버린 기프티콘, 귀찮아서 포기한 잔돈들이 모여서 스타벅스의 재무제표에는 엄청난 숫자로 찍히게 됩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보통 커피 한 잔을 팔려면 원두도 사야 하고, 우유도 필요하고, 알바생 월급도 줘야 하고, 매장 월세도 내야 합니다. 매출이 5,000원이어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순이익은 몇백 원 수준이죠. 하지만 이 낙전 수입은 다릅니다. 원가가 0원입니다.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전혀 없어요. 매출액 전체가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꿈같은 돈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팩트를 확인해 봅시다. 스타벅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펌1000K를 뜯어보면 매년 이 브레이키지 항목으로 잡히는 수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몇 년간 스타벅스는 매년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를 이 낙전 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가만히 앉아서 약 2천억 원에서 2,600억 원을 버는 셈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커피를 단 한 잔도 내리지 않고 직원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매년 수천억 원이 공짜로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의 어지간한 중견기업 1년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이 단순히 여러분이 까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 현상은 한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프티콘 공화국이니까요. 생일이면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쏘고 추석이나 설날이면 부장님이 스타벅스 카드를 돌립니다. 서로 주고받는 정은 따뜻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숫자는 차갑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에게 3만원짜리 케이크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갔더니 그 케이크가 품절이라 28,000원짜리 텀블러를 샀어요. 남은 2,000원은요? 예전에는 그냥 소멸되거나 포인트로 적립되어 잊히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 환불 규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방법을 몰라서 그 잔액을 방치합니다. 여러분의 앱 속에 잠자고 있는 100원, 200원이 모여서 스타벅스라는 거대한 댐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스타벅스가 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회계 원칙상 그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통계를 보니 고객들이 카드를 충전하고 2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의 몇 %는 절대 안 쓰더라라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확률에 따라 부채로 잡혀있던 여러분의 선수금을 슬그머니 회사의 수익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조용하게 말이죠. 여러분이 책상 서랍에 넣어둔 카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스타벅스의 재무팀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잔인하게 비교해 볼까요?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아서 2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려면 매출은 그보다 10배, 20배가 더 커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수천만 잔을 팔아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들은 단순히 낙전만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카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금융업에서도 가장 수익률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고객이 스스로 돈을 맡기고 이자도 받아가지 않는데 심지어 원금의 일부는 찾아가지도 않는다? 은행장이 본다면 기절초풍할 정도로 완벽한 구조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스타벅스를 보며 공간을 판다, 문화를 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말해주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건망증을 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객원, 200원을 우습게 아는 그 심리, 낙전 효과를 이용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10억 원이 5천만 명분 모이면 50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수억 명에 달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잔액이 찔끔 남은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을 것이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애틀 본사의 수익으로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여러분에게 커피를 팔지 않아도 돈을 버는 5번째 비밀, 동전의 마법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과 무관심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셈이죠. 자, 이제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카드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화내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건 스타벅스가 가진 금융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니까요.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모은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은행 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규제도 받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금융 제국. 그럼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해두는 행위를 저금한다고 표현하죠. 내 계좌에 있던 현금이 스타벅스 카드 잔액으로 옮겨갔으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건 저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아니요. 이건 당신의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법적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은행은 그 돈을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엄격한 통제하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남겨둬야 하거든요. 고객이 갑자기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창고에 쌓아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죠. 국가가 보증을 서주니까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충전한 그 1,000만 원 단위의 돈, 법적으로는 예금이 아니라 선불충전금, 즉 그냥 상품권 취급을 받습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게도 스타벅스는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처럼 지급준비금을 쌓아둘 의무?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당연히 적용되지 않죠. 스타벅스는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빼서 새로운 매장을 짓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심지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줘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스타벅스를 두고 규제받지 않는 은행, 온레기레이티드 뱅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은행처럼 거대한 자금을 굴리지만 은행이 지켜야 할 까다로운 규칙들은 요리조리 다 피해갑니다. 한국의 금융시장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아주 살벌한 규제를 받습니다.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매일같이 받죠. 조금만 실수해도 금감원에서 제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본질적으로 커피 회사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모든 감시망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죠. 물론 최근 한국에서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공룡기업은 여전히 강력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금융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제공할 커피 값을 미리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니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수조 원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뱅크런이라는 말이 있죠. 은행의 신뢰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몰려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은행도 뱅크런이 터지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스타벅스 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혹은 한국의 모든 스타벅스 회원이 나 오늘 당장 내 카드 잔액 환불해줘 라고 동시에 요청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혹은 환불이 안 된다면 오늘 당장 내 잔액 30만 원어치 텀블러와 커피로 다 바꿔줘라고 매장에 몰려간다면요. 스타벅스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들은 여러분의 돈을 이미 투자해버렸으니까요. 현금은 이미 건물 임대료로 나갔고 원두 구매 대금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앱에 찍힌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 실제 금고에는 그만큼의 현금이 없습니다.
물론 A, 설마 스타벅스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스타벅스는 튼튼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 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그랬고 한국의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그랬죠. 핵심은 스타벅스가 망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들이 은행 노릇을 하면서도 은행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정식 은행들은 고객의 돈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험에 들고 규제를 따릅니다. 그 비용은 결국 대출 금리나 수수료에 반영되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런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고 공짜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이자 없는 대출을 무한대로 끌어다 쓰는 셈이죠.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느라 허리띠를 졸라맬 때 스타벅스는 여러분의 선수금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경쟁 카페들을 고사시킵니다. 이걸 두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의 일종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금융 시스템 내에서 신용을 중개하는 행위죠. 문제는 이 그림자 금융이 터졌을 때 막아줄 안전장치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넣어둔 5만원, 10만원. 작아 보이죠? 하지만 그 돈은 사실상 아무런 법적 보호 장비 없이 기업의 신용 하나만 믿고 맡겨둔 무담보 신용대출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차용증을 쓰고 담보를 잡습니다. 그런데 왜 스타벅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이자도 받지 않고 언제 돌려받을지 기약도 없는 돈을 수천억 원씩 빌려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물려 스스로를 금융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스타벅스가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믿음 뒤에는 우리의 뇌를 조종하는 아주 교묘한 심리학적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딱딱한 숫자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 더 흥미롭고 어쩌면 소름 돋는 영역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뇌과학과 심리학의 세계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한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선불 충전금, 도대체 스타벅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그 막대한 돈을 자발적으로 걷어들였을까요? 단순히 커피가 맛있어서요? 아니면 브랜드가 힙해서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 게임이자 고도로 설계된 행동 경제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커피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깔아놓은 거대한 심리 실험장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특성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르는 빨리빨리 문화죠. 아침 출근길, 여의도나 강남역 근처의 스타벅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2분 1초가 아까운 그 전쟁터 같은 시간,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한국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사이렌 오더죠. 흥미로운 건 이 기술이 미국 본사가 아니라 2014년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성격 급한 니즈를 정확히 간파한 거죠. 하지만 이 편리해 보이는 기술 뒤에는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는 지불의 고통, 페인 오브 페인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거나 신용카드를 긁을 때 뇌의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인 섬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돈을 쓰는 건 뇌에게 물리적인 통증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렌 오더와 선불카드는 이 과정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장에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 단말기에 꽂는 행위. 여기에는 내가 지금 돈을 쓴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사이렌 오더는 어떤가요? 이미 한 달 전에 혹은 월급날에 5만원, 10만원을 충전해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했을 뿐입니다. 결제 완료 알림은 뜨지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이미 과거에 내가 겪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의 소비는 마치 공짜처럼 혹은 게임 속 아이템을 쓰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커플링의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소비하는 시점과 돈을 지불하는 시점을 떼어놓음으로써
돈을 쓴다는 죄책감과 망설임을 삭제해버리는 거죠.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더 많이, 더 자주, 더 비싼 음료를 시키게 됩니다. 현금으로 낼 때는 6,000원짜리 프라푸치노가 비싸 보이지만 앱에 충전된 잔액으로 결제할 때는 어차피 들어있는 돈인데 뭐라며 벤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그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스타벅스 앱을 켜면 무엇이 보이나요? 돈, 원이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건 초록색 게이지와 별, 스타일입니다. 스타벅스는 현금이라는 실물 가치를 별이라는 가상 화폐로 치환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카지노가 현금을 칩으로 바꾸게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전 재산을 칩으로 베팅하며 무모해지는 이유는 그 플라스틱 조각이 돈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의 별을 모으면 무료 음료 쿠폰을 준다는 그 단순한 보상 체계, 이 게이미피케이션, 이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골드 레벨이 되기 위해 혹은 다이어리나 서머 레디백 같은 굿즈를 받기 위한 이 프리퀀시 시즌이 되면 한국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현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한 번에 수십 잔의 커피를 주문하고는 음료는 버리고 굿즈만 챙겨가는 그 기이한 현상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소비 행동일까요? 우리는 이걸 심리적 회계, 멘텔 억텅팅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주창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돈의 출처나 보관 장소에 따라 돈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월급 통장에 있는 10만 원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소중한 생활비지만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된 10만 원은 이미 커피값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심리적으로는 이미 써버린 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커피 마실 돈이라고 규정했으니까요. 스타벅스는 여러분의 뇌 속에 이 전용 계좌를 만들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은 낙전 수입이 되거나 기업의 무이자 대출금이 될지언정 절대 여러분의 현금 자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동 충전 기능입니다.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5만 원이 충전되는 그 편리한 설정. 이것은 소비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고장내는 장치입니다. 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할 틈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잔고를 채워 넣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편안한 소파와 와이파이, 그리고 세련된 재즈 음악 속에서 자신이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구독 경제의 덫에 걸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넷플릭스를 안 봐도 매달 돈이 나가듯 스타벅스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돈은 그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시장은 이 전략이 먹혀들기에 최적의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고 신용카드 사용이 가장 보편화된 나라. 게다가 체면과 유행에 민감한 문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고받는 그 수많은 기프티콘들을 생각해보세요. 생일 선물로, 감사의 표시로, 혹은 사과의 의미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스타벅스 쿠폰을 쏘아 보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공돈입니다. 내 돈 주고는 안 사 먹을 비싼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기프티콘이 있으니까 사 먹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내 앱에 있는 카드로 추가 결제를 하죠. 이 연결고리가 너무나 매끄러워서 우리는 멈춰서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제 단순한 F&B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IT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을 조작하고 심리를 해킹하여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대한 핀테크 심리 실험실입니다. 그들이 앱 UI를 개편할 때마다, 버튼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굿즈를 내놓을 때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데이터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붙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고통 없이 더 많은 돈을 충전하게 만들까? 늘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 앱에 돈을 충전할 때 정말로 커피를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편리함과 우월감,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감정의 대가로 치르는 비용이 단순히 커피 한 잔 값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고 있는 소중한 자산의 기회비용일까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나 주식 방송을 보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죠? Cash is king, 현금은 왕이다. 아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무서운 비밀이 바로 이 문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가 커피를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 사 마시는 그 5,000원들이 모여서 매출이 된다고 믿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 즉 CFO의 관점에서 보면 스타벅스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출보다 현금 흐름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누른 사이렌 오더의 충전 버튼이 그들에게는 핵무기급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발사 버튼입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현금은 사람의 몸에 흐르는 혈액과 같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빵빵하고 덩치가 커도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당장 직원 월급 줄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 이걸 전문 용어로 흑자부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돈맥경화, 즉 현금이 막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 이자가 무섭게 치솟는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을 쥐고 있는 자가시장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재무보고서 폼 10K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항목이 눈에 띕니다.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캐시 앤드 캐시 이퀴벌런츠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스타벅스는 언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실탄을 쟁여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의 상당 부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선불카드에 충전해둔 돈, 친구에게 선물 받은 기프티콘, 아직 쓰지 않은 사이렌 오더 잔액들입니다. 이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꿈의 자금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한국의 토종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님이 매장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야겠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창구에 가서 서류 뭉치를 내밀고 심사를 받습니다. 담보를 잡히고 신용평가를 받고 겨우 대출 승인이 떨어져도 매달 꼬박꼬박 5%, 6%, 아니 요즘엔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압박도 받겠죠? 이게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니까요. 여러분이 월급날 이번 달 커피값 미리 넣어둬야지라며 5만원, 10만원을 충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타벅스라는 기업에게 무이자, 무담보, 무기한 대출을 해준 셈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받아서 이자를 낼 필요도 없고 언제 갚아야 한다는 독촉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객들은 돈 갚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커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자금 조달 방식이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연금술입니다. 워런 버핏이 보험업을 좋아하는 이유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보험사도 고객에게 미리 보험료를 받고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그 돈, 플로트를 굴려서 수익을 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업계의 보험사나 다름없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은 스타벅스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경쟁사들이 이자 비용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때 스타벅스는 그 공짜 현금을 들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에 가장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거나 아예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버리는 과감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현금 흐름입니다. 남들은 대출 이자 갚느라 헐떡거릴 때 스타벅스는 그 돈으로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을 전 매장에 깔아버립니다. 한국 시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DT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DT 매장 하나를 오픈하려면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막대한 초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일반 자영업자나 중소 프랜차이즈는 꿈도 못 꿀 규모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여러분이 맡겨둔 현금을 꺼내서 툭 하고 씁니다. 더 무서운 건 기술 투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는 사이렌 오더. 그거 개발하는데 한두 푼 들었을까요? 서버 구축, 앱 개발, 유지 보수에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경쟁사들이 키오스크 한 대 들여놓네 만에 고민할 때 스타벅스는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IT 기업 뺨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버렸습니다. 이게 다 공짜 현금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앱 속에 잠자고 있는 동안 스타벅스는 그 돈을 꺼내서 여러분이 더 돈을 쓰게 만들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쓴 겁니다. 기가 막힌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가 충전한 돈으로 나를 더 중독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다니요.
이것이 바로 유동성의 힘입니다.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유동성을 단순히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유동성은 곧 기회이자 생존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를 기억해보세요. 흑자를 내던 알짜 기업들이 왜 줄도산했습니까? 현금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쥐고 있던 기업들은 헐값에 나온 부동산과 경쟁사를 주워 담으며 재벌이 됐습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불경기일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스타벅스의 이 선불 충전 모델은 빛을 발합니다. 다른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려 투자를 줄일 때 스타벅스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넓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흐름을 통제하느냐, 잔액에 집착하느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은 통장 잔액이나 앱 충전 잔액을 보며 안도합니다. 아, 스타벅스 카드에 3만 원 남았네. 이번 주는 커피 걱정 없겠다. 이건 가난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그 앱 안에 갇혀서 락인,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숨만 쉬어도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죠. 반면 스타벅스 같은 자본가들은 돈을 고여있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어온 현금을 1초도 쉬게 하지 않고 즉시 재투자합니다. 새로운 매장을 열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마케팅을 때려서 더 많은 현금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기프티콘을 선물 받고 와 공짜 커피다라고 좋아하는 순간에도 스타벅스의 재무팀은 그 기프티콘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환호합니다. 한국에서만 매년 수천억 원 어치의 기프티콘이 팔려나갑니다. 그중 상당수는 카카오톡 선물함 구석에서 잊혀지거나 유효기간 직전에야 부랴부랴 사용되죠. 그 몇 달, 길게는 몇 년의 시간 동안 그 현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명목상으로는 여러분의 돈이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은 스타벅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그 돈을 굴려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업의 본질입니다.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것.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커피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 세계, 특히 한국인들로부터 막대한 무이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대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우리가 별, 스타, 몇 개에 열광하고 다이어리 하나 받겠다고 프리퀀시를 모으는 동안 그들은 그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현금이라는 진짜 왕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현금은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나요? 아니면 스타벅스 앱 속에 있나요? 대차대조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유동성을 쥐고 흔드는 자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값싼 자본을 대주는 얼굴 없는 투자자일지도 모릅니다. 배당금 한 푼 받지 못하는 투자자 말이죠. 자, 이제 감성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냉정하게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봅시다. 여러분이 매달 습관적으로 스타벅스 앱에 충전하는 그 돈, 경제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그냥 어차피 마실 커피 미리 넣어두는 게 편하잖아 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스타벅스가 노리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앱에 100만 원을 넣어두고 1년 동안 야금야금 썼다고 가정해보죠. 스타벅스 입장에서 그 100만 원은 무이자 대출입니다. 이자 한 푼 안 주고 굴릴 수 있는 최고의 자금이죠. 반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100만 원은 앱 속에 갇혀서 땡전 한 푼 낳지 못하는 죽은 돈이 됩니다. 지금 한국시중은행 파킹 통장에만 넣어놔도 하루하루 이자가 붙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코스피, KOSPI, 우량주나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적인 평균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이 놓친 그 기회비용은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더 무서운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달 10만 원씩 10년 동안 스타벅스 카드에 습관적으로 자동 충전을 했다면 원금만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연평균 7에서 8% 수익률의 투자 상품에 복리로 굴렸다면 10년 뒤 그 돈은 약 1,800만 원이 훌쩍 넘게 불어납니다. 단순히 커피를 마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차액인 수백만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날린 게 아니죠. 그 수익은 고스란히 스타벅스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이 귀찮아서 혹은 별, 스타, 몇 개 더 받겠다고 묶어둔 그 돈으로 스타벅스는 전 세계 핵심 상권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줍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돈을 0% 금리로 빌려주고 그 돈으로 더 강력해진 기업에게 다시 비싼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마시는 셈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게으름으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스타벅스만 그럴까요? 천만에요. 만약 여러분이 스타벅스만 조심하면 내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포위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켜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깔린 앱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십시오. 노란색 카카오톡, 초록색 네이버, 빨간색 쿠팡, 그리고 배달의 민족까지. 이 거대 IT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메신저고, 검색 포털이고, 쇼핑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꿈은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대체하는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돈을 자신들의 서버 안에 가둬두는 금융회사가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는 그저 오프라인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일 뿐, 온라인 세상은 이미 선불 충전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에 덮여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 쿠팡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로켓와우 멤버십을 왜 쓰십니까? 빨리 오니까, 반품이 쉬우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쿠팡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쿠페이 머니 충전을 유도합니다. 현금으로 충전하면 1% 더 적립해드려요. 계좌 연동해두면 결제가 1초 만에 끝나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수십만 원을 미리 넣어둔 분들, 수두룩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쿠팡에 넣어둔 그 돈, 당장 오늘 저녁에 쓸 돈인가요? 아니죠.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둔 돈입니다. 그 돈은 여러분 통장에서는 사라졌지만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쿠팡의 통장에서 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이 각각 몇만 원씩만 넣어둬도 그 규모는 수천억, 수조 원 단위가 됩니다. 이건 물류회사가 아닙니다. 이 정도 현금 보유량이면 사실상 중소형 은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공룡들은 더 무섭습니다. 이들은 아예 생태계, 이코시스템라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가둡니다. 네이버 페이 포인트, 카카오 페이 머니.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송금할 때,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웹툰을 볼 때 쓰는 그 사이버 머니들 말입니다. 기업들은 이 돈을 낙전 수입으로 챙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죠. 바로 락인,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돈을 충전해두면 여러분은 딴 데 가서 쇼핑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 5만 포인트가 있는데 굳이 다른 쇼핑몰 가서 카드를 긁을까요? 절대 안 그러죠. 결국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내 돈인데 내가 왜 맘대로 못 써? 라고 하겠지만 환불 과정은 충전 과정보다 훨씬 까다롭고 귀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귀찮음이 바로 그들의 수익 모델이니까요. 심지어 이 트렌드는 IT 업계를 넘어 골목 상권까지 침투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을 가보세요. 철년치 선불로 내시면 반값에 해드립니다. 미용실에 가도 30만 원 회원권 끊으시면 10% 추가 적립해드려요. 게임은 어떤가요? 확률형 아이템을 뽑기 위해 우리는 게임 머니를 미리 삽니다. 배달 앱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게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돈을 내는 시대, 포스트페이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돈부터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아가라 프리페이드 고 강요합니다. 왜냐고요? 현금 유동성, 즉 캐시플로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니까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현금은 기업들에게는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인트, 할인, 등급 혜택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의 산소통을 뺏어가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편리함에 대한 갈망이 이 거대한 착취 구조를 완벽하게 정당화해줬습니다. 우리는 결제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혹은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끝내고 싶어서 기꺼이 우리 돈의 주권, 사베리티를 포기합니다. 기업들은 이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결제 단계를 없앤 게 아닙니다. 결제할 때 느끼는 고통, 페인 오브 페인을 없앤 겁니다. 돈이 나가는 감각을 마비시킨 거죠. 통장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건 아깝지만
앱 안에 있는 포인트가 줄어드는 건 마치 게임 점수를 쓰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멘탈 회계, 멘탈 어카운팅의 함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번 진짜 돈, 프리트 머니를 기업들이 발행한 가짜 돈, 포인트스 크레디트과 일로 교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은 어디서든 쓸 수 있지만 스타벅스 카드의 5만원, 쿠팡 캐시 5만원은 그들의 왕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기업이 망하거나 정책을 바꿔서 포인트 가치를 깎아버려도 여러분은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위치에 있지만 대우는커녕 호갱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커피 한 잔, 택배 상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룰이 바뀌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거에는 은행만이 돈을 굴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원 수를 많이 보유한 플랫폼이라면 누구나 은행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업들은 여러분의 선불 충전금으로 부동산을 사고 M&A를 하고 몸집을 불립니다. 여러분이 무이자, 무담보, 무기한으로 빌려준 그 돈으로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출 이자 한 푼 안 내고 수조 원을 굴릴 수 있는데 미쳤다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들의 물주, 에스판서인데 말이죠. 그러니 시야를 넓히십시오. 스타벅스 앱을 켜놓고 내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나? 라고 자책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소비 패턴 전체가 구독과 선불이라는 덫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매달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통신사, 멜론, 헬스장, 아파트 관리비까지. 밭도 빨배알 주교토로토로 깨떡거리까 주드럽게 떡거렸겠다그랬그리 또띠그리요 떡거라게 띠그리 뚜룩게 뜨리떠리 주디오 떡거리 끼리게 뜨르뜨리 뜨르뜨리까 뜨르가 띠뜨리까리 쭈리까리 뜨겠다 뜨리까리 끄리까리 뜨리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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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월급은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기업들의 자동 이체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조차 포인트 더 준다는 말에 속아 각종 페이 앱에 충전해버리죠. 결국 여러분 수중에 남는 진짜 현금은 0원입니다. 현금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혹은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돈이 다 기업들의 플랫폼 안에 묶여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락인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을 그들의 생태계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21세기 플랫폼 기업들이 추구하는 제국 건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성벽을 쌓는 돌 하나, 벽돌 한 장은 전부 여러분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미리 결제한 그 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생 스타벅스라는 거대한 은행의 무이자 대출 호구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 그들의 교묘한 심리 게임에서 빠져나와 내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해독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동 충전 기능을 지금 당장 해지하세요. 그리고 건별 결제, Pay as you go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이렌 오더를 포기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아침 출근길에 카운터 앞에 줄 설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겠죠. 하지만 사이렌 오더를 쓰기 위해 굳이 5만원, 10만원씩 미리 돈을 넣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앱은 신용카드를 연동해서 그때그때 결제하는 기능을 숨겨두거나 최소한 자동 충전 없이 필요할 때만 충전하도록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불의 고통, 페인 오브 페잉을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잔액이 넉넉히 들어있는 앱으로 커피를 살 때 우리 뇌는 이걸 공짜라고 착각합니다. 이미 돈은 통장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내 카드로 5,000원, 6,000원이 긁히는 알림을 받으면 뇌는 다시금 통증을 느낍니다. 내가 커피 한 잔에 국밥 한 그릇 값을 쓰고 있구나 라는 자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 작은 심리적 장벽 하나가 한 달 커피 값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두 번째, 별, 스타 이라는 가짜 화폐 대신 진짜 현금을 챙기세요. 스타벅스는 별 12개를 모으면 무료 음료 한 잔을 줍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처럼 보이죠? 계산해봅시다. 별 하나를 받기 위해 최소 4,500원짜리 음료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무료 음료 한 잔을 받기 위해 여러분은 약 54,000원 이상을 스타벅스에 예치해야 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별을 모으기 위해 굳이 안 마셔도 될 커피를 마시거나 더 비싼 메뉴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한국의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세요.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는 스타벅스 30%, 심지어 50%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가짜 도장을 모으는 것보다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캐시백이 훨씬 더 강력한 재테크입니다. 기업이 만든 마일리지 게임에 참여하지 마시고 금융 시스템이 주는 혜택을 이용하세요. 그게 진짜 자본주의 승리자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의 서랍과 앱을 감사, 에오딧 하세요. 혹시 지난 명절이나 생일에 선물 받은 기프티콘, 쓰다 남은 잔액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요? 스타벅스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로켓와우, 배달의 민족 포인트, 네이버페이 충전금까지 여러분의 돈이 곳곳에 흩어져서 무이자 대출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애매하게 남은 잔액을 털어버리겠다고 또다시 돈을 충전해서 텀블러나 다이어리 같은 굿즈를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겁니다. 남은 돈이 아까워서 더 큰 돈을 쓰게 만드는 전략이죠. 차라리 잔액 소진을 위해 딱 맞춰서 쓰거나 가능하다면 환불 규정을 찾아서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스타벅스 앱 대신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애국심 마케팅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고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의 계좌에 내 현금을 묶어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동성 확보의 첫걸음이 되니까요. 기억하세요. 기업은 여러분이 게으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동 충전을 켜놓고 잔액을 잊어버리고 별 몇 개에 환호하며 소비 통제력을 잃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편안함의 대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증식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치러집니다. 스마트폰 앱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이 거대한 금융의 덫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스타벅스의 거대한 제국, 그 본질은 단순히 커피 향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습관적으로 켜는 사이렌 오더 앱, 친구 생일이면 고민 없이 쏘는 기프티콘, 그리고 잔돈이 귀찮아서 혹은 별을 모으기 위해 무심코 눌렀던 5만원 자동 충전 버튼. 이 모든 행동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편하게 마시고 싶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받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은행을 우리 손으로 키워낸 셈입니다. 여러분이 맡겨둔 그 돈이 무려 수조 원, 한화로 환산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2조 원이지 웬만한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수금과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그 돈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자를 줍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돈을 지켜주기도 하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이자는커녕 여러분의 돈을 공짜로 쓰면서 그 돈으로 다시 여러분 집 앞에 새 매장을 내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굿즈를 찍어내서 또다시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이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무이자 영구 채권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기업 입장에서 현금 유동성, 시캐시 리퀴디티는 피와 같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시기에 그들은 여러분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아니 비용이 0분인 상태로 덩치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은 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심리가 사이렌 오더라는 시스템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죠. 네, 인정합니다. 편리함은 중요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아끼는 것,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있으면 매일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거나 적어도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진짜 돈이 스타벅스 앱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이버 머니로 박제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영원히 쓰이지 않는 낙전 수입, 즉 브레이케지가 되어 기업의 순이익으로 증발해버리죠. 우리가 무심코 방치한 그 잔돈들이 모여서 기업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가 되고 주주들의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일까요? 우리는 꽤 똑똑한 소비자들입니다.
마트에서 1+1 행사를 챙기고 네이버 최저가를 검색하고 토스나 카카오뱅크에서 0%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구멍은 엉뚱한 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작고 달콤한 보상 심리에 가려져 내 자산이 기업의 금고로 흘러들어가 갇히는 것을 방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비단 스타벅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짚어보았듯 쿠팡부터 배달의 민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이제 모든 기업이 핀테크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현금을 미리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충전하면 포인트 더 드릴게요. 구독하면 무료 배송해 드릴게요. 달콤하죠? 하지만 이 모든 마케팅의 본질은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빼내어 그들의 장부로 옮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그 생태계 안에 가둬두는 것. 이것이 21세기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당장 스타벅스를 끊으라고, 맛있는 커피를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호구가 되지는 말자는 겁니다. 기업이 설계해 둔 교묘한 심리 게임의 말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체적으로 소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충전 해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딱 필요한 만큼만 결제하세요. 신용카드의 혜택을 챙기거나 현금 영수증을 챙기세요. 내 돈이 앱 속에 갇혀서 기업을 위해 일하게 하지 말고 내 통장에서 나를 위해 끝까지 일하게 하세요. 포인트라는 허상보다 현금이라는 실질적인 자산이 언제나 왕, 캐시 이즈 킹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갑 속 10,000원은 스타벅스 앱 속의 10,000원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묶어둘지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편의성이라는 막주제에 취해 그 권한을 너무 쉽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습관적으로 앱을 켜는 순간이 온다면 딱 3초만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르는 이 버튼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저 거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위한 것인가? 기억하세요. 당신의 돈이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남의 주머니 속에서 당신의 돈이 쉬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억만장자가 되는 거창한 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돈 5만 원, 내 돈 10만 원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확히 알고 통제하는 것, 바로 그 작은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커피를 마셨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라는 은행에 예금을 하셨습니까? 선택은, 그리고 그에 따른 득실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